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8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그럼 먼저 월가 뉴스레터 열어보도록 하죠. 박명석 큐레이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주 우렁차게 문 열고 들어서 내가 깜짝 놀랐네요. 아, 죄송합니다. 자, 밤사이에 시장이 변동성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네. 지수 자체는 장 초반에는 조금 계속해서 올랐다가 쪼르르르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저는 유가 변동성 보면서 뭐 초반에 빠지는데 이거 후반에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싶긴 했는데 약간 지금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살짝 불거지고 있죠. 아,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진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어떤 얘기? 밤에? 그러니까 그 방송을 할 때는 오르고 있었던 거죠. 아, 그것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새벽까지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말짱 도루묵이 됐어요? 그냥 그 오는 과정에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여기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한 10분 사이에 네, 무슨 일이요? 10분 사이에 뭐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지금 계속 뭐 미사일 뭐 얘기도 있고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관세 얘기도 있고요. 맞아요. 이 상황이 갑자기 또 급변해가지고 음. 이게 뭐 제가 준비한 게 이게 다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지금 막 격추했다. 네, 맞아요. 막 이런 소식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군 구축함 3척을 공격 목표로 삼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네, 드론을 격추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음. 이거를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딱 정리해드리면 트럼프가 참느냐 못 참느냐의 문제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못 참는 것 같습니다. 못 참는다뇨? 이제는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뭘 전장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이게 상황을 진단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미국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협상한다, 뭐 한 장짜리 왔다라고 한 게 바로 엊그제인데. 그니까요. 지금 거의 뭐 한 36시간 사이에 또 기분이 많이 좀 상했나요? 그게 이제 안 하기로 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란이 안 받기로 했거든요. 안 받았다 보니까 미국이 뭔가 움직임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미군이 먼저 공습을 했다는 보도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네. 확실하게 미국 쪽에서 이란의 유조선을 공격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자체적으로 뭐가 터진 건지 이게 네. 딱 밝혀진 보도 공식 입장은 아직 없는 거잖아요. 이란 있어요. 쪽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네, 화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막 찾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어.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군이 방금 이란 남부의 아. 반다르 아바스와 캐슬 항구를 포함한 목표물을 공습했습니다. 미국 쪽 보도 매체에서도 이렇게 나오는군요. 예, 폭스뉴스가 보도를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밤사이 사실 이란 쪽에서만 보도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미군이 우리 공격했어. 근데 이게 맞군요. 근데 이게 오전 5시 40분 지금 방금 일어난 그러니까요. 일이고요. 예, 또 그리고 또 공격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네요, 요거. 이란이 이제 반대로 미국 구축함 3척을 공격 목표로 삼았다. 이게 5시 55분에 나온 얘기고요. 근데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 이건 전쟁 재개는 아니다. 폭스뉴스에서 전쟁 재개하려는 건 아니고 그럼 공습을 왜 했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반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유가는 다시 97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 채 GPT가 속보를 올려준 내용 중에서 미군이 이란의 호르무즈 캐슘성과 반다르 아바스를 공격을 했다. 지금 그러니까 밤 사이에 폭발과 교전의 상황이 펼쳐진 건 맞는데 저희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미국 쪽에서 보도 내용이 밤 사이의 내용을 확실하게 보도를 한 건지 아니면 조금 지금 방금 전에 또 다시 또 교전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협상에서 전시 상황으로 돌입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것만 딱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전략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 간밤에도 사실 이게 될 뻔하다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는 있었는데 거기까지였지. 그러니까 협상이 될 뻔하다가 안 됐을 뿐이었지. 이렇게 서로 공습을 주고받는 상황까지는 안 갔었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한 10분, 20분 사이에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상황이 지금 다시 또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지금 계속 움직이네요. 98달러까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일단은 뭐 시장의 조정은 피할 수가 없게 됐네요. 이게 근데 항상 우리가 뭔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처럼 시장이 많이 올라간 그 사이에 차익 실현하는 심리가 가득하게 그렇죠. 지금 차 있는 상황에서 또 갑자기 전쟁 이슈가. 그래서 이거를 뭐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시장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면 시장은 조정 나올 때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오겠거니가 이 본장에서의 흐름이었어요. 그래 뭐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까지가 본장에서의 흐름이었고,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이거 조금 그냥 조정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라고 걱정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게 그 언론사와 어떤 나라에서 보도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쵸. 지금은 좀 명확해졌잖아요, 솔직히. 폭스뉴스에서 미국이 먼저 때렸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이 행동을 했구나라는 거는 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다. 좋진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명성님 말해줬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참다가 지금 참지 못해서 밤새 폭발을 한 거다. 그렇죠. 좀 인내심의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대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장은 이제 요 내용을 받고 시장이 개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 올랐던 그 폭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꽤 많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일단 지수 마감 상황이랑 내용들 이렇게 쭉 봤고요. 밤 사이에 있었던 소식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간밤에 일단 지수는 약보합 수준이었어요. 나스닥도 약보합이었고요. 네. S&P 500도 약보합이었고 러셀 2000도 1.5, 러셀 2000 좀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볼만한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테슬라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종목들 강하게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죠. 반도체가 고점에서 이제는 ARM의 급락과 함께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좀 전개가 돼서 그래서 거기까지 딱 그 본장에서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장에서의 그 이란과 미국 간의 뉴스들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CNN에서 사실 장 초반의 분위기는 되게 좋았어요, 진짜로. CNN에서 미국이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특히나 응답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 양해각 사업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이게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에 나타났던 상황들이었거든요. 심지어 이란 대통령이 하메네이, 모주타바 하메네이랑 장시간 회담을 가졌고, 이게 첫 대면회담, 이란 고위 관리와 하메네이 간의 첫 대면회담이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뭔가 미국과의 어떤 교감이 있었고 그걸 모스타바 하메네이랑 최종적으로 어떤 오피셜을 좀 봤나 보다라고 추측을 했었죠. 그러면서 사우디 국영 TV에서는 몇 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뭐 카운트다운 며칠, 몇 주도 아니고 몇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이 보도 보고 야, 이거 시장 또 어디까지 가는 거지? 그 월가 퀴샷에서 어떻게 좀 축포 좀 터뜨렸어요? 축포를 터뜨리기 직전이었죠. 그래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이러다가 유가가 만약에 이게 진짜 몇 시간 내에 사우디 국영 TV 말대로 해소가 되면 80달러대를 볼 수도 있겠어요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상황이 급변했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단계적 재개방을 조건으로 봉쇄 완화에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언론에서는 이란이 우라늄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너무 긍정적인 얘기들이 이거는 가득했잖아요. 그냥 뭐 협상된다. 그쵸? 이란이 다 평화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제 밤까지의 상황이었고 오늘 새벽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란이 안 되겠다, 거부했습니다. 무슨 이유가 그 사이에 있었던 걸까요? 그 뭐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겠죠. 모즈타바도 만났고, 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합의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최종적으로 이란에서 방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란이 뭐 명확하게 원하는 게 따로 있겠죠. 사실 거기까지 우리가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게 거부가 됐고, 그 사이에 이 이슈가 있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사우디랑 쿠웨이트가 미군 영공 접근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이거 뭔가 이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미군의 뭔가 공격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딱 그게 그리고 맞고요. 갑자기 이걸 열어주는 이유가 뭘까 하는 근데 그런 그 생각이 이유를 들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프로젝트 프리덤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었어요. 아, 지금 뭐 해상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예, 뭔가 엄호를 한다. 해주는 거죠. 예, 배들이 나올 수 있도록. 예, 거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그게 프로젝트 프리덤 재개가 아니라 공습일 거라고는 사실 아무도 예상을 못한 거죠. 아, 근데 이거 공습인 거죠? 공습인 거죠. 폭스뉴스에서 맞죠?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공습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렇게 얍 이렇게 조금씩 때린 거랑 예. 와라 이렇게 때린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폭스뉴스에서 미국 관계자가 얘기한 대로 이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으니 이게 이러다 말겠지를 우리는 기다려야죠. 그쵸. 예.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은 딱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란이 뭐 의외로 또 봉쇄를 장기간 견딜 수 있다라는 CIA의 어떤 분석도 나왔었고,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서 제가 이거를 딱 이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요건 봐야겠어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딱 그거 하나예요. 어쨌든 간밤에 요 핀비즈 맵 차트 보시면은 요 움직임이 유가와 굉장히 많이 연동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제 밤에 이 상황, 나스닥이 쭉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이 상황은 유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이러다가 $80까지 갈 수도 있겠어요 했던 그 상황의 움직임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게 거부하고 뭐 영공 열어준다는 보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빠졌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 시장을 다시 풀이해 보면 일단 꽤 많이 올라왔죠. 지수가 꽤 많이 올라왔고 그 상황에서 여기서 더 가려면 금리가 좀 내려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가 못 내려왔잖아요. 금리가 못 내려왔던 이유는 유가가 비싼데 금리를 어떻게 내려? 그래서 시중 금리는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제 시장은 지수는 금리와 EPS 실적의 함수니까 실적은 괜찮은데 금리가 계속 못 떨어져서 여기서 더 가려면 뭔가 좀 유가의 어떤 급격한 하락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유가의 연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지수는 움직이지 않지만 유가가 다시 $100 근처까지 왔다는 점에서 이거는 지수가 다시 한번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풀이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요 전쟁 관련해서 지금 밤사이에 그리고 지금 이란 쪽에서 보도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이제 공격을 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인정을 했는데 이게 완전한 전쟁 재개는 아니다라는 미국 쪽의 입장을 과연 이란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좀 요 내용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표됐었던 다양한 데이터들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그 외에 나왔던 이야기들도 중요하니까 일단 장중 상황을 제가 준비한 내용을 끝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연은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올라갔는데 장기적으로는 3년, 5년 요거는 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도 명서가 단기적인 이슈에 그렇게 꽂히지 말고 장기적으로 좀 보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언젠간 완화되겠죠. 언젠간 해소될 거고. 근데 네. 그 사이에 이런저런 부딪힘은 뭐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뭐 단기적으로 끝난다라고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장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고 보지는 않는 상황이라서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끝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이거예요.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4.558달러를 돌파했는데 제 서비스 이제 보시면은 GIN 같이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GIN에서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와 공화당이 굉장히 이 휘발유 가격을 많이 신경 쓰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5까지 올라가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내부의 분위기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마지노선 근처에 와 있다는 점에서 이게 추가로 유가가 계속 급등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어떻게든 좀 빨리 끝내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쪽을 좀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품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오늘 물가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내일 고용이 발표되는데 지금 해고 건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테크 기업들의 해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AI의 영향력이 굉장히 좀 강하게
지금 시장과 기업들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 전쟁 통에도 결국 AI는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조금 단기적으로 좀 수습이 되고 어떤 상황인지 커뮤니케이션이 뭐 미국 정부에서 제대로 발표를 하겠죠. 그런 상황들이 좀 일어나고 나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봐야 될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뭐 해고가 많아진다는 거는 그냥 얘기를 했을 땐 좋은 건 아니지만 AI로 인해서 해고가 늘어난다라는 건 AI의 영향력이 점점 극대화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성, 큰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이제 숨 고를 만한 사실 시점에서 전쟁 관련한 또 공격 관련한 소식이 전해져서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한데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S&P 500과 나스닥. 물론 어제 나스닥은 사실 하락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쉬어간다라는 정도 그쵸.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제 숨 고를 시간이라고 달았는데 이게 우리도 숨 어쩌면은 고를까요? 숨 고르는 게 아니라 좀 더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은 지금 상황은 조금 변화가 있네요. 근데 장중까지의 흐름만 보면 이 정도 올라왔으면 뭐 충분히 조정 받을 때도 됐죠. 이게 계속 지금 그냥 한 종목의 주가가 아니라 한 종목의 주가도 이 정도 올라가면 고소한병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 지수 자체가 이렇게까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뭐 6천 초반에서 7천까지 1000포인트를 S&P 500이 지금 2달 사이에 달려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숨 고를 시간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주에 또 기관이 엄청난 매수세를 보였어요. 미국 주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결국에 뭐 미국 주식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작용을 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많이 사고 누가 많이 파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포모가 포모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승장이 뭐 지금 당장 꺾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밤에 장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장을 중요하게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오늘 밤까지도 좀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제 그러니까 여기는 지난주 기관의 미국 시장의 네. 대규모 매수세 있는데 어제 국장은 개인이 6천억이 아니라 6조를 샀잖아요. 6조. 그것도 참 그것도 신기하죠. 또 업종을 보면은 그냥 누가 봐도 삼전과 닉스를 산 거예요. 그쵸. 다 근데 담았죠. 그리고 나서 또 밤 사이에 뭔가 이제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빚어지고 그쵸. 그러면 과연 그렇게 많이 샀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오늘도 더 살 수 있을까? 오늘 만약에 하락하면 약간 또 오늘은 하락이 타이밍이. 불가피하겠죠. 하락 출발이 불가피한데 그걸 또 과연 개인들이 또 열심히 담을 수 있느냐, 이겨내느냐 그게 그러니까요. 관건일 것 같은데 오늘 하필이면.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오늘. 네. 자, 웰스파고에서는 달콤한 상승장의 끝물이다 이런 분석을 또 내놨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못 지운 거고. 네, 아니에요? 요걸로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그래서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그거 어제 했던 얘기라서.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스케줄이 이 정상회담이잖아요. 이게 다음 주거든요. 오늘 8일이니까. 그쵸.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인데 거기에 스케줄을 맞추려고 지금 약간 이란과의 전쟁과의 그 이슈를 좀 과도하게 밀어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좀 끝내고 싶었던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에 끝내겠다. 네. 일주일이면 끝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간밤에 이란이 안 해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못 참은 거죠. 그렇게 된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방중 정상회담을 가게 되면 뭐 이런 CEO들을 초청을 한대요. 엔비디아랑 애플이랑 엑슨모빌이랑 이런 기업들을 같이 간다고 하는데 퀄컴, 블랙스톤, 시티그룹, 비자까지 가네요. 저는 흥미로운 게 금융사 CEO들을 같이 데려가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슈들도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그냥 참고해서 이제 시장의 시계는 점점 정상회담으로 맞춰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중국 방문에 블랙스톤, 시티그룹, 비자와 함께 간다. 이게 무슨 그러게요. 의미일까요? 뭐 코인 얘기를 하려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자, 특징주 한번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뭐 이거는 급브레이크 정도는 아니고 그냥 살짝 네. 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장중까지의 어떤 흐름은 그 브레이크 좀 걸렸고 이게 애프터 마켓이나 뭐 그렇죠. 오늘 밤의 흐름을 계속 강조 드립니다. 그런데다가 또 마침 또 타이밍이 이렇게 됐네요. 오픈 AI와 브로드컴의 180억 달러의 계약이 난관에 부딪혔다. 그런 얘기가 또 오픈 AI야?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참 안 좋을 때 시장에 안 좋은 이슈가 이렇게 계속 또 돋보이기 나름이죠. 그런데다가 ARM홀딩스는 안 좋지 않았거든요. 실적이. 어제 저희가 봤잖아요. 근데 왜 급락했어요? 그러니까요. 10%까지 본장에서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장 초반의 흐름은 또 달랐습니다. 좋았어요. 급락 출발하고 나서 그걸 다 양봉으로 말아올리고 있었어요. 예. 유가 급락하면서 안도 이렇게 올라갔군요. 그러니까요. 유가 급락하면 저도 사실 지금 어리벙벙해요 상황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도 이렇게까지 갑자기 10분 안에 상황이 바뀔 줄 몰랐어요. 예. 근데 어쨌든 ARM홀딩스가 장중에 상승 전환을 앞두다가 마이너스 10%까지 이렇게 돌아섰고요. 네. 그 왜 이렇게까지 빠졌느냐를 보자면 이거예요. 공급 제약으로 인해서 매출 가이던스 상향을 보류했다. 이게 되게 좀 이면적이죠. 그러니까 CPU에 대한 수요는 엄청난데 공급 제약이 있어서 경영진이 매출 전망치 상향을 보류했다라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공급 제약이 왜 나냐를 생각해 봤을 때 그거죠. 우리가 CPU에 대한 가치를 경시했던 거죠. GPU의 공정을 다 밀어놓은 거예요. TSMC가 CPU 만들 공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 제약이 생겨서 CPU 수요는 막 몰아닥치는데 에이전트 AI 시대가 와서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CPU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당분간 가이던스 상향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그러면 CPU 가격은 더 올라가겠네?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CPU의 쇼티지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I 내러티브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CPU에 대한 고객 반응이 매우 뜨겁다. 머지않아 데이터 센터는 ARM의 최대 사업 부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CPU가 GPU보다 많아지지는 않겠지만 코어 수 기준으로 보면 점점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냥 CPU 자체의 개수가 많아진다기보다 CPU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아지니까 CPU를 훨씬 더 좋은 걸 계속 써야 된다는 그쵸. 뜻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코어 수가 2배 또는 4배 혹은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요 자체의 문제는 없고 공급의 제약이 있는 거라면 앞으로 CPU의 가치는 더 빛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에버코어 ISI에서도 ARM이 시총 1조 달러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CPU 표준에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특히나 ARM이 다양하고 탄탄하게 구축된 공급업체와 고객 네트워크가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조정은 뭐 단기간의 조정일 수 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에버코어 ISI는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늘은 조정을 좀 받았어요. 낙폭이 작지 않았어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번스타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메모리 가격은 추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D램과 낸드 가격이 2026년 2분기에 또 한 번 급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은 불가피하고 뭐 왜 오늘 하락 출발이라고 단정하시나요? 아까 배경을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유가라는 매크로 변수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걸 간밤에 제가 계속 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유가가 더 올라갔잖아요,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크로가 조금 더 우세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그치만 내부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면 반도체 가격 추가 상승한다고 하고 그리고 CPU에 대한 쇼티지는 여전히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어쩌면 일단 단기 조정을 뭐 기회로 삼는 부분이 분명히 오겠죠. 뭐 당장 오늘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잘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시장이 워낙에 불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 좋은 이슈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시장에 좀 하락을 야기시킬 만한 이슈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저희도 불편하고 여러분들도 들으시기 싫으시겠지만 그리고 뭐 유가가 우리가 언제 유가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었냐? 우리 $100 때도 그쵸. 시장 오르지 않았냐? 했는데
또 이전을 생각해 보면 유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또 조정을 받았던 거. 이번에는 또 그 사이에 100달러 올라갔을 때 시장이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뭐 이 정도 100달러 되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이 데이터를 보면은 쉴만도 하구나. 여러 가지 뭐 여건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의 방송과 저의 톤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어제 막 방방 뛰고 있었잖아요. 우리 함께 뛰었죠. 아, 저는 예. 올라가는 걸 너무 사랑해요. 상승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럼요. 근데 그렇다고 에이, 맨날 좋습니다. 에이, 이런 거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제 유가 많이 올랐는데요. 에이, 오늘도 우리는 오를 거예요. 이렇게 할 에이, 수가 그건 없으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데이터 알아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보면은 이제 쉬어갈 만한 자리긴 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또 반도체 종목들의 네. 주가 흐름인데 26년 만에 최고의 한 달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26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이 참 맨날 올라가면 좋지만 네. 네, 이렇게 좀 쉬어갈 때도 됐고 그때 또 타이밍이 또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좀 조정이 나온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코이어런트도 광 관련주였는데 기대가 좀 컸을까요? 네. 매출과 EPS가 노란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지나간 실적보다 가이던스를 더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가이던스는 좋았거든요. 그린라이트가 나왔다는 점에서 광학 관련 섹터는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어요. 근데 간밤에 마침 또 장이 안 좋았네. 그러니까 주가가 좀 더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스트라도 실적 좋았는데 네. 전력 섹터잖아요. 전력 실적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근데 어쨌든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어위브 간밤에 이게 진짜 진짜 찰나의 순간에 겹쳤어요. 이 전쟁 이슈가 갑자기 심화된 게 한 5시 30분, 40분, 막 6시 이쯤이잖아요. 근데 코어위브 실적은 5시 한 10분쯤에 나왔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 시가외 주가는 상승하고 있었고 코어웨이브가 또 상승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아이렌이 폭발하고 있었거든요. 회장 후에 20% 넘게 급등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이렌이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렌, 저도 아이렌은 좀 볼게요. 중요하니까. 아이렌. 아이렌이 아무래도 네오클라우드 종목이니까 현재 구간에서 10% 상승으로 바뀌어 있네요. 62달러. 많이 날라갔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딱 그건 거죠. 그러니까 아이렌 실적도 괜찮고 네. 내러티브도 좋아요. 얘 엔비디아랑 전략적 파트너십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회장 후에 26% 폭등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10%, 아니 9% 상승까지 내려왔습니다. 절반 이상이 날아갔다는 건 이거는 시장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칩 테크도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지금 시장의 영향 때문에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호실적 내용을 전해드렸고 이제 오늘 밤 또 주말 쉬는 사이에 실적 발표도 꽤 있어요. 네. 그거 데이터도? 네, 요걸로 넘어가 네, 볼게요. 네. 네, IGV 소프트웨어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괜찮았다라는 게 IGV ETF가 확실히 바닥 찍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쟁 이슈가 없었던 상황에서 얘기를 하자면 반도체가 좀 많이 올라왔고 네. 그러면 이제 또 어느 순간 또 돈은 돌잖아요. 네. 순환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은근히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좀 저렴한 종목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 팔란티어 실적까지도 안 좋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실적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계속 소프트웨어 쪽이 올라갈 만한데 왜 이렇게 못 올라가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이제 조금씩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고 포티넷이 실적이 좋았고 장중에 무려 20% 급등을 했습니다. 요거는 보안주입니다. 보안주가 AI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독 이 종목도 30% 넘게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안주 중에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장중까지 판단했던 내용은 그거였어요. 순환이구나.
근데 그로스 마진이 80%예요? 예. 근데 이게- 예상이 80.7이라 지금 빨간불인 거예요? 아, 그쵸. 아, 이거 너무하다. 뭐 하는 네. 기업이냐면 AI 그 소프트웨어 돌릴 때 거기서 데이터 쪽에 어디 구멍 나는 거 없는지 감시해주는 네.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영향이 되게 많은 거죠. 할 일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 이렇게 저평가를 받았던 기업들이 쭉쭉 올라오면서 아, 이제는 이쪽을 또 보기 시작했구나. 또 반도체 실적이 거의 끝났잖아요. 지금. 네. 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로 좀 수급이 넘어가는구나 정도의 판단을 제가 하고 있었고, 그리고 데이터독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성장률이 지금 계속 쭉쭉 높아지는 그런 구간으로 가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헌터브룩이라는 언론사에서는 클로드 보니까 데이터독 이거 활용하고 있네. 그러니까 AI를 그 잘 돌아가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클로드에서 데이터독이 활용되고 있었으면 오. 엔트로픽 성장할 때마다 데이터독은 붙어서 갈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우리가 이 전쟁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막 소프트웨어 다 망한다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모펀드 때문에 소프트웨어 더 망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알고 보면 AI가 같이 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면서 지금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반등이 확실히 좀 장중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JP모건에서도 데이터도 도약을 준비하라. 이거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약간 혼돈에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또 이렇게 눈 씻고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오른 거 말고 악재가 뭐가 있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돈 잘 벌고 계속 좋을 건데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들기도 해요. 조금 냉정을 찾고 우리는 숫자를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이제 실적 내용에 대해서 탐리의 코멘트도 좀 가지고 오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적 시즌 거의 끝났거든요. 네. 82%. 물론 엔비디아가 남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엔비디아는 이달 말이기 때문에 일단 뭐 메인 이벤트는 거의 다 끝났고, 네. 그게 이제 다음 주죠. 그 다음 주라고 다다음 하기보다 주. 다음 이벤트라고 봐야겠죠. 네. 당분간 실적은 중요도는 거의 떨어질 겁니다. 5월 중순까지는. 그래서 82%가 실적을 발표했고 그 중에 87%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 정도까지 실적이 좋았을 수 있을까? 이렇게 유가도 높고 물가도 비싸다는데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오냐? 뭔가에서 지금 수혜를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게 AI일 수도 있고요. 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실적과 금리의 변수잖아요. 이 매크로의 변수인데 그 금리와 유가를 뚫고도 이제 실적이 그만큼,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그만큼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쪽을 본 거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반도체, 뭐 엔비디아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그 외에는 이제 더 이상 AI 하드웨어에 대한 실적이 거의 이제 다 메인 이벤트가 끝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매크로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매크로가 좀 더 강해지는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들은 그걸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매크로를 이겼던 실적은 배경이 어딜까? AI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죠. AI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자를 수 있습니다. 고용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고용이 그쵸. 데이터가 기업 입장에서, 예, 그렇죠. 고용이 기업 또, 입장에서 고용을 좀 유연화 시킬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또 실적이 계속 좋아지기 시작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확실히 AI가 점점 더 진짜 제대로 들어가는 개화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이런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 대해서는 뭐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엔트로픽 CEO가 AI 수요를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원래 엔트로픽을 만들 때 10배 성장을 예상하고 계획을 세웠대요. 근데 1분기 매출액과 사용량을 봤더니 연간 기준으로 80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오. 와, 이 기업도 예상하지 못한 그 정도의 수요라고 하니까 네. 8배 예상치를 8배 상회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도 정말 비정상적이고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래요. 이러니까 매크로 압박이 이렇게 센데도 기업들의 실적이 그걸 이겼구나. 그렇죠. 그래서 AI라는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변수는 이거예요.
AI가 안 붙은 종목들은 예를 들면 이제 월풀 가전제품 만드는 기업이죠. 옛날에 이제 LG전자랑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그리고 쉑쉑 햄버거 가게 이런 기업들은 지금 실적이 안 좋아요. 이렇게. 빨간불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돈이 다 AI로 쏠리고 있고 다 반도체로 쏠렸고 하드웨어 쪽으로 쏠렸고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그러면 그거 많이 투자했으니까 돈 벌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어디야? 이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트로픽 보고 엔트로픽이랑 같이 가는 기업 보고 그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결국에는 AI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아이고 왜 안 열리냐? 제 컴퓨터가 이상하네요. 테슬라. 자, 테슬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네. 테슬라가 많이 올랐어요. 네, 테슬라 네. 괜찮았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나름 411달러까지 올라왔고요. 이 정도면 좀 유의미한 반등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슈들을 몇 개 찾아봤는데 전기차 생산량이 4월 중국에서 36%가 올라갔다고 하네요. 이게 또 어제 또 재밌는 기사가 있었는데 유가가 엄청 뛰니까 전기차 오너들이 막 우리는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기사를 마켓워치에서 썼더라고요. 그들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서 전기차 수요가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모델 Y가 미국의 그 보조 시스템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 시스템 중에 최초로 이제 통과한 차가 됐다라는 호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찾자면 자율주행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테슬라의 호재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리콜 소식도 있긴 했어요. 후방 카메라 쪽에 있어서의 문제 때문에 22만 대 리콜 소식이 있었지만 그 소식은 차차하고 그냥 좋은 내용의 그쵸? 테슬라는 최근에 주가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탐리의 비트코인의 봄 이야기. 그러니까요. 어떻게 봄이 진짜 오고 있는 거예요? 봄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래서 점점 비트코인도 불마켓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포인트였는데 이게 뭐였냐면 어느새 3개월 연속 월봉상으로 양봉이더라고요, 비트코인이. 그래요? 예. 오. 그래서 5월도 되게 쉽게 양봉을 기록할 수 있대요. 78,000달러 이상으로만 마무리가 되면 네. 계속 양봉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비트코인의 뭐 겨울이라고 판단하는 그 구간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월봉상으로 연속으로 이 3번 연속 나오는 게. 네. 근데 물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톰리라는 사람은 이제 트레저리 기업의 CEO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근데 또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백악관 암호화폐 고문이 클래러티 액트 7월 4일 안으로는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 뭐 물론 예상보다는 조금씩 미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통과에 대한 어떤 의지는 또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몇 주 안에 미국이 전략적 비트코인을 얼마나 보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예상치를 미달하면 또 시장에서는 좀 아쉬움을 표출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미국이 계속 비트코인을 신경 쓰고 있구나. 좀 완전히 버린 게 아니구나라는 점에서 비트코인 쪽으로도 이슈가 조금씩 쌓이고 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성장세도 4월에 시가총액이 꽤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코인 쪽에서도 좋은 얘기들이 조금씩 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코인베이스의 실적은 그렇죠. 점점점. 뭐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좀 일단 아쉬웠죠? 지금까지 코인이 별로 안 좋았으니까 최근 몇 달 동안은 그래서 지난 분기까지 뭐 이미 로빈후드가 좀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코인 관련주들이 좀 안 좋지만 봄이 오면 어쩌면 지금부터가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삐 정말 방송 직전까지 내용들이 너무 변동이 많아가지고 우리 참 이게 참 박명수 큐레이터가 진짜 고생을 많이 쉽지가 않네요. 했습니다. 네. 과연 오늘 밤에는 어떨지 여러분들 지금 계속 확인해 보시겠지만 월가 퀵샷을 통해서도 정말 빠르게 또 명확하게 우리 명성님이 내용도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월가 퀵샷 궁금하시면 정확한 큐레이션 내용 궁금하시면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저랑 이제 명성님이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요새는 라코스테 마크가 약간 이렇게 흐릿하게 하는 게 좀 그래요? 좋은 건가 봐요. 원래 우리는 되게 진한 초록 색깔만 생각하는데 요 약간 라인이 좀 다른 거고 저는 이 마크가 더 약간 느낌 있는 것 같아요. 명성님은 지금 보니까 네이비 컬러의 네이비로 그러니까 요새는 이 브랜드를 라코스테 뭐 이렇게 뭐 루이비통도 루이비통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는 조금 덜한 제가 지금 왜 웃냐면 저희 광고에 타이머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기에 5분 지나면은 뭐 레드 사인 있어 제가 저기 안에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파리폴로라는 제품이래요. 라코스테 파리폴로 제품이고 가격도 진짜 싸요. 5만 원대.
5만 원대의 클래식한 제품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쾌적해요? 아, 네네. 아, 근데 지금 뉴스를 계속 보는데 네. 또 어지럽네요. 뭐가 나왔어요? 진짜. 예. 뭐 무슨 뉴스? 뭐 이란의 보도인데 뭐 미국 일부 지역 국가들과 협력해서 민간 지역의 공습을 감행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미군은 자기들이 한 게 아니다. 그냥 이란이 갑자기 자기들을 공격했다. 뭐 그러니까 이런 이거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어쨌든 어지럽네요. 예, 전쟁 이슈가 있고 뭐 그래도 저는 갈 길을 갑니다. 라코스테 요 티셔츠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립니다. 요거 이제 코튼 소재라서 여름에도 땀 흡수력도 좋고 하니까 컬러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명성님이 입은 네이비, 제가 입은 그레이, 그리고 블랙과 그린 컬러까지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준비를 합니다. 제가 할 일이 이거니까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골프채 가지고 왔어요. 야마하의 아이언 세트 8세트 최초로 저희가 79만 원대 가지고 왔는데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야마하가 얼마나 괜찮은 브랜드인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거리 손실을 최소화하는 강력한 더블넥 구조, 임팩트 순간에도 헤드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설계, 다른 타사의 드라이버와 동일한 수준의 정확성을 갖춘 야마하의 아이언 제품, 일본 야마에서 비전의 메이드 인 재팬 제품을 저희가 79만 원대에 준비를 했으니까요. 요거 이번에 아이언 좀 바꿔야겠다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제품도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3% 핫딜 관련한 내용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바쁘디가 바빴던 우리 박명석 큐레이터는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